청강하시는 한 대학원생께서 그 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조언을 이제 올려주셔서 저도 한 말씀 보탤까 합니다. 다른 데는 조금 낫나요? 인문대는 이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른 데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특별히 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을 하겠다는 곳이 대학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고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인가 이제 그게 대표 주저죠. 근데 그 막스 베버가 이렇게 얇은 강연록을 책으로 냈는데 제목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이게 직업이 되려면 일단 밥벌이가 돼야 돼요. 밥벌이는 엄청나게 성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스러움이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짐승 같은 순간을 짐승처럼 이제 어쨌거나 엄청나게 이제 비굴해지고 옹졸해지는 이제 그런 순간을 이제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참 쉽지 않고 그 올려주신 대로 이제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학위 받고 하면 당연히 교수가 되는 줄 안다고. 근데 자리 잡기가 뭐 힘든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2004년에 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그때가 만 29세였는데 지금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너는 원래 자유분방한 생활을 꿈꿨던 거 아니야? 뭐 소설 쓰고 뭐 이러면서 아니 나는 교수 되고 싶어. 나는 서울대 전임 되고 싶어. 근데 안 뽑아줘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데 다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제 다 이러고 이제 이 시점에 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그런 충고를 서로에게 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일을 보고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저러한 이제 외적인 요소들, 온갖 오욕들을 이제 감수하고도 그 일을 이제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이제 그 되짚어 보니까는 지난 2년 동안 꽤 다양한 책을 냈던데 번역을 하나 했습니다. 저 원래 번역하거든요. 러시아 문학 전공이니까 요거를 냈고요. 뭐를 해도 자, 요거는 이제 그 에세이집을 또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니까 러시아 문학 연구서, 교과서가 지금 편집되고 있지요. 소설을 제가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학우가 자비로라도 내고 싶다, 정식으로 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과 그 다음에 그 대학원 대학 신문에 실은 이제 글을 보고 지금 이걸 찍어야겠다 생각한 건데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비굴해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건 이제 저 스스로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제가 소설을 어릴 때부터 썼는데 97년에 처음으로 소설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쓴 거거든요. 요 책인데 이제 문학과 지성사 이제 빨간 띠가 붙은 그래도 이거는 3세까지 찍었으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다닐 때 요거를 냈고요. 두 번째 소설집이고 유학 가 있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자마자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렇게 이제 작품집을 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제 괜찮았는데 그 소설을 쓰는 거 좋죠, 여러분.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항상 가독성을 염두에 두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또 될 수도 없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판매 부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차기작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문지에서 이제 책을 못 내게 됐고요. 제가 안 두드려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못 내주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었는데 장편은 민음사에서 이제 냈습니다. 요것도 공모전에 냈다가 1차에서 1차는 올라가고 이제 2차는 떨어진 이제 그런 작품인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중요한 게 1차는 통과를 해야지 그래도 작품이 어느 정도의 작품으로서의 모양새는 이제 갖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민음사에서 낸 소설도 재판을 못 찍었습니다. 재판을 찍어야지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출판사에서 이른바 주요 출판사에서 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고 또 소설이 쓰이고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두 권을 최근에 이제 낸 건데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자비 출판을 그렇게 수치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어
그 역사적으로 자비 출판한 얘가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작가인데 이제 거기는 워낙에 부자다 보니까 이제 첫 소설집을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이제 자비 출판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꽃피는 처녀들의 그늘에선가 그 2부부터는 이제 갈리마르로 가서 이제 거기서 내게 되는데, 뭐 언젠가는 내가 뭐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원한을 갖고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소설을 쓰고 싶고, 또 고맙게도 소설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원고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으로 나오면은 이제 예쁘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꾸준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 오시는 건데,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요.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와가지고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리고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도피처도 아닙니다. 지금 취직이 안 돼갖고 여기 오고 지금 이럴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이제 큰일인데,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좋지 않은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은 또 너무 안 오니까 누구라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학생은 또 그걸 아니까는 또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또 공부를 또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강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잘 안 되는 것이 맞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고 뭐 등등등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강제를 하면서, 아까 뭐 우둔하고 게을러서 글쓰기를 게을리했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막으려면은 제도적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든 측면이 있고요. 입학하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회사를 가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에 준하는 스트레스를 공부를 하면서 혹은 이 대학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기 바라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올릴지 말지는 찍고 나서도 찍고 한번 돌려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